네, 이번에는 피마족 당뇨병 예측 모델을 다층 퍼셉트론 기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밑에 제 데이터셋이라고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Xtrain, Ytrain, Xtest 파일 3개만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의료 데이터라 좀 생소할 수 있으나 수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문 예제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 여기 구글 콜앱 서버랑 연결이 되는데, 여기 업로드 버튼, 요걸 눌러가지고 좀 전에 받은 파일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 파일은 런타임이 재활용되면 없어진다 라는 경고창이 띄워지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Xtrain, Ytrain, Xtest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인셋에는 훈련셋에 700개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Xtrain, Ytrain 있고 시험셋은 68개, Xtest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수는 8개, 클래스 수는 2개인데요. 8가지 속성을 보면 임신 횟수,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에서 2시간 동안의 혈장 포도당 농도, 유한기 혈압, 삼두근 피부 두께, 그리고 2시간 혈청 인슐린, 체질량 지수, 당뇨 직계 가족력, 나이까지가 속성으로 입력이 되고요. 클래스는 0과 1로 이제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병했다 안 했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0이면 발병 안 한 거고 1이면 발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야 할 시험셋의 샘플 X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numpy를 as np로 별칭을 만들고 np load text라고 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시험셋 파일을 로딩을 합니다. 할 때 구분자는 쉼표로 이렇게 해서 xtest를 가져오고요. 이걸 그대로 출력하면 소수점 밑에 많이 나와서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set print options로 해서 이런 옵션을 주면 좀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print x underbar test를 하면 이 행은 우리가 xtest이기 때문에 68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속성은 8개죠. 그래서 임신 횟수, 포도당 농도, 혈압, 두께, 인슐린, 체질량 지수, 가족력, 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로만 되어 있고요. 이게 총 8개고 이 샘플이 28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속성을 입력했을 때 당뇨병이 걸렸냐 안 걸렸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고요. 신경망 모델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훈련셋으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총 700개의 훈련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68개로 풀어보는 그렇게 지도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x underbar train, y underbar train 파일을 로드 텍스트에서 가져오고요. 훈련셋을 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 가시화를 시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화하기에는 판다스랑 판다스 기능을 이용해서 표출하는 게 좀 편한데요. 판다스란 패키지를 가지고 오고 이걸 PD로 별칭을 하고요. 이거를 Xtrain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우리가 열이 지금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열 이름을 이렇게 0에서 7까지 총 8개의 열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이렇게 8개의 그래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각각의 값이 가지는 빈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신 횟수라고 했을 때 임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200명이 넘고 뭐 그런 식으로 임신 횟수가 증가될수록 그 빈도수는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수치가 적은 것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이런 속성도 있고, 어떤 속성들은 중간에 있는 값이 가장 많고 그리고 최저나 최고는 점점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셋에 해당하는 라벨 통계도 구해보는데요. Y트레인이니까 5년 이내에 당뇨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 발생 안 한 사람이 459명, 발생한 사람이 241명, 이렇게 통계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했다면 학습하기에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요.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속성별로 상이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속성에 맞게끔 모델이 학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요걸 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정교화 과정이라는 게 거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실습에서 사용하는 거는 훈련셋의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서 정교화를 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요. 훈련셋에 구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나중에 이 모델을 사용할 때 시험셋의 입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잘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in 값과 std 값을 출력을 했고 이 값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고, 우리는 이제 간단한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시퀀셜이라고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층은 총 3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입력 8개, 출력 32개. 은익층이라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두 번째 층은 입력이 32개, 출력이 16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그리고 마지막 층은 우리가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실수 형태로 나오면 0.5를 기준으로 양성, 음성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출력값은 1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모델 형태를 가시화시켜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8개를 입력해서 32개 출력, 두 번째 층은 32개를 입력해서 16개 출력, 16개 입력해서 마지막 1개 출력되도록 출력층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지정했으면 이제 모델을 손실함수랑 최적화하기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일 경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뭐 RMS 파라비든 아담이든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진 분류에서 역시 매트릭은 애큐러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컴파일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배운 것처럼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셋을 별도로 두기 위한 밸리데이션 스플릿 이 옵션을 뒀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서 가장 낮을 때의 값을 우리는 최고 모델이라고 보고 파일로 지정하는 콜백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체크 포인트, 파일명, 그리고 언제 저장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검사할 모니터링 대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정해서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 fit 할 때 이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에포크는 전체 500 에포크를 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검증셋을 지정했기 때문에 손실과 accuracy, validation loss와 validation accuracy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훈련셋에 의해서는 줄어들지만 validation loss는 처음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오버피팅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사실 좀 눈으로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hist라는 변수에 이 결과를 다 저장을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매플롯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 가샤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축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브플러스와 또 트윈X 이런 걸 이용하고요. 그리고 각 축마다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애큐러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로스는 점점 떨어지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게 쭉 증가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큐러시도 트레인 애큐러시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오버피팅이 일어난 시점부터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모델 학습 자체는 500 에포크까지 학습을 했으나 우리는 베스트 언더바 모델의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 파일에는 가장 낮은 손실값, 밸리데이션의 손실값에 해당하는 모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사용할 때는 500까지 학습한 모델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파일에 있는 가중치를 이용해서 로드 모델 해서 모델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앞서 그 트레인 셋에 적용했던 민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X테스트를 전개시킵니다. 전개시킨 다음에 모델에 입력하고요. 하면 이 확률값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0.5를 기준으로 높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이진분류 라벨을 지정하고 이거를 이제 파일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제출하면 채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만 계속 하다 보면 이미 정해진 어떤 평가 스크립트나 이미 정해진 정답 가지고 점수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 지인이나 여러분이 이 각 8개에 해당하는 수치를 알고 있다면 이 모델이 5년 이내에 당뇨병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언더바 리얼의 임신 횟수, 포도당 농도,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측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정교를 시킵니다. 민과 표준 편차 정교화 시켜서 그거를 입력을 넣고 출력을 하면요. Y 언더바 리얼이 나오고 이거를 출력을 하면 0.30의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 30%의 실제 뭐 그 정도 걸린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0.5보다 낮기 때문에 이거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마족 당뇨병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데이터긴 하지만 수치로만 돼 있어서 다루기는 쉽고요. 그리고 그 가샤도 해봤고 정교화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정의를 하고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검증셋으로 검증도 하고 최적 모델을 파일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학습을 마치면 그 모델을 다시 불러와서 X테스트에 대해서 정규화한 그 값을 적용을 해서 모델에 입력하고 X테스트를 푼 답을 Y프레드 파일에
저장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얼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봤고, 똑같이 정규화를 시키고 모델을 예측을 해봐서 실제 5년 이내에 당뇨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한 판단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